다시가 빠르네. 그러니까 신기했어.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삼각형 누구야? HBA랑 HAC 두 개의 삼각형 보이죠? 걔네 둘이 닮음, 작은 거 두 개. 그래서 닮음이기 때문에 사형 정리, 선분 AH의 제곱과 제곱이 선분 HB와 선분 HC의 곱과 같다 해서 문제 쭉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안 나오면 감점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닮음이 되는 삼각형을 찾고 닮음 조건을 밝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 2번에서도 똑같이 닮음이 삼각형이 일단 뭐가 될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삼각형 HBA랑 삼각형 HAC가 닮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분 AH의 제곱이 선분 HB와 선분 HC의 곱과 같다. 그러므로 x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두 문제 그렇게 하면은 문제 없죠? 자, 넘어가서 3번. 3번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 뭐야? 또 닮음 찾아서 비교해야 되지?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비교해야 되는 닮음이 어디였어? 삼각형 ABE랑 삼각형 CDE가 닮음이라고 해서 닮음 B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삼각형 뭐 CEF랑 삼각형 CAB가 닮음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문제 풀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닮음이라는 요소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4번은 어차피 동일한 문제니까 같이 봐도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5번. 5번은 G가 뭐라고 나와 있어? 무게중심. 그러면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AG 대 GD가 2대 1이므로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감점의 여지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 귀찮더라도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므로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 라는 말을 같이 써주세요. 그리고 뭐 AG랑 GD가 2대 1, 뭐 BG랑 GF가 2대 1 이런 식으로 닮은 B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쓰면 책 잡힐 일은 없을 거다. 확인됐니? 자, 그러면 넘어가서 7번. 7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GC의 넓이가, GED의 넓이가 8일 때 GBC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지. 이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삼각형 GBC랑 삼각형 GED가 닮음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그 닮은 B가 2대 1인 것도 알고 있지. 왜 2대 1이야? 무게중심이니까 이번에도 맞지?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무게중심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 GB랑 GE의 길이의 B가 2대 1이다.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써주면 된다. 그 내용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2대 1이다 그러면 왜 2대 1인데? 감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 제일 올바르게 써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이게 맞아. 점 D와 점 E가 뭐야? 중점이지. 각 변의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C가 닮음이지. 맞아요? 닮음 B가 1대 2잖아. 그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분 DE랑 선분 BC가 평행이야.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선분 DE 대 BC가 1대 2라는 B가 나오지. 닮은 B가 1대 2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삼각형 GDE랑 삼각형 GCB가 AA 닮음으로 만들어지잖아. 평행선이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AA 닮음으로. 그럼 바로 닮은 B까지 그냥 해결이 돼버리지. 확인돼요? 그렇게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건 길잖아.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 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주고 넘어가라. 알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는 일단 마찬가지로 닮음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맞죠? 이번에는 무슨 닮음이야? 또 AA 닮음으로 나오지? 그래서 AA 닮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변의 길이의 B로 해서 닮음 B 맞춰놓고 넓이의 B 맞춰놓고 넓이끼리 빼는 걸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닮음인 삼각형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닮음인 삼각형을 찾고 표시해 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거 다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자, 그럼 1번 확률입니다.
확률에 있는 1번 문제, 바늘에 가리키는 수가 4 또는 9인 경우의 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의 합이, 맞지? 그러면 지금같이 경우의 수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럴 때는 이렇게 1, 합이 4인 경우, 그리고 순서상을 쭉 나열해줘. 합이 4인 경우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그래서 총 3가지. 합이 9인 경우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같이 꼭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모든 경우의 수는 위에서 찾은 3가지와 밑에서 찾은 3 더하기 6부터니까 4가지. 그래서 2개를 더해서 7가지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 패턴을 보면은 1, 2번이 같은 문제용으로 엮여 있지. 홀수번, 짝수번 하나씩. 그럼 홀수번에서 나와 있는 풀이 과정에 1, 2, 3번 돼 있는 거 있지.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풀이 방법이야. 그 순서에 맞춰서 같이 옆에 것도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무조건 그 왼쪽에 나온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보충 설명 해주잖아. 얘기해주는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질문도 없다고 하니까 쓰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말로라도 한 번씩 짚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중간에 선생님 이거 한번 써주세요 하면은 얘기해. 그럼 써줄게. 자, 그럼 3번하고 4번 또 같은 거죠. 이번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의 약수일 확률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합이 또 마찬가지로 뭐야? 10의 약수가 1, 2, 50이잖아. 그럼 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2 또는 5 또는 10이 되겠지? 그럼 합이 2가 되는 경우, 합이 5가 되는 경우, 합이 10이 되는 경우 나눠놓고 순서상 나열한 다음에 경우의 수 쭉 찾아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무조건 순서상을 나열하면서 보여줘. 그게 가장 확실해. 알겠죠?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5번하고 6번. 이번에 확률로 넘어가. 그러면 지금처럼 나온 눈의 수를 y, 첫 번째 나온 거에 x, 두 번째가 y라고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거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3x 플러스 y가 12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서 하나씩 찾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대입해서 찾을 때 3x 플러스 y가 12가 되는 경우는 x, y라는 순서상이 뭐 예를 들어 1, 9, 2, 6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2, 6부터 어디까지 된다고 나열돼서 하나씩 다 보여주세요. 알겠죠? 좋아. 다음 문제 가보죠. 7번, 8번도 동일해요.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두 원판에 가리키는 숫자가 서로 다를 확률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이번에 서로 다른 경우를 전부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지. 그러면 이때는 6건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6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거라면 꼭 이 내용을 적어줘야 돼. 6건에 의해, 이 말은 빠져도 상관없고 6건에 의해 내가 원하는 확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로 다를 확률이지. 서로 다를 확률은 1 마이너스 서로 같은 확률. 요 식이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서로 다를 확률을 찾으라 그랬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뭐 해서 바로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또 감점 요인이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왜 쓴 거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알겠죠?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세세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감점 안 당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체크를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7, 8번 해결했고 마지막 9번, 10번. 9번, 10번에서는 두 가지 사건 중 한 가지만 일어날 확률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이번에는 6건을 이용해도 좋고 그냥 해도 좋겠지. 그러면 만약에 그냥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6건을 이용한다고 하면 1에서 빼는 거겠지. 둘 다 일어나지 않거나 둘 다 일어날 확률을 찾아서 빼버리면 된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산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식만 적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렇게 했다? 난 죄송할 건 아니고 시험 볼 때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하면 돼.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상관없을 거야. 확인됐죠? 근데 이번에 문제 푸는 거 얼마나 걸렸냐, 시간? 다 쓰는데? 너는 30분이면 끝났을 거고. 저도 2, 30분? 그치, 너도 대충 썼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번에? 다 쓰는데? 4, 50분 너는 50분 정도? 정현이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걸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뭔가 풀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산수만 찍찍찍 해놓은 사람들 다시 한번 쓰는 거 확인하세요. 아저씨,
확인하시라고요. 이렇게 산수만 찍찍찍 해놓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오늘 거 한번 펴봐. 그러면 오늘 것도 얘기 좀 해보자. 자, 오늘 거 1번 문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닮음의 삼각형 찾아야 되지? 그럼 닮음의 삼각형 찾을 때 꼭지점 순서 적는 거 있지? 만약에 뭐 A, B, D랑 닮음의 삼각형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 B, D, C야. 그럼 B, C, D 이렇게 쓰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꼭지점 순서 대응하는 점들의 위치대로 잘 맞춰서 닮음의 삼각형 찾아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4번 한번 넘어가 볼까? 3번, 4번 쪽에서도 EF의 길이 구하는 거는 닮음 이용해서 직접 풀면 되겠죠? 닮음 조건 하나씩 밝히면서,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길이가 같은 비를 가지고 어떤 각의 크기가 똑같고 어떤 각의 크기가 똑같아서 무슨 닮음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 그냥 어떤 삼각형이 닮음인데 무슨 닮음 조건이다 해서 괄호하고 닮음 조건까지만 적어. 그러면은 책 안 잡힐 거야. 선생님들이 톡 찍어서 닮음 조건까지 다 찾아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닮음 조건까지만 적으면 문제 안 생기니까 그렇게까지만 해도 꼭 적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거까지 해서 문제 풀면 되고 5, 6번 마찬가지로 맨날 풀었던 그 문제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7, 8번이 문제거든? 네. 7, 8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식으로 한번 써본다 하면은 이거 우리 어떻게 쓸까? 한번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해봐.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 7번 문제. 문제를 일단 봐봐. 평사 ABCD에서 점 2는 BC의 중점, F5는 이렇게 ABC의 넓이가 60일 때 ABF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래. 어떤 식으로 써내려가는 게 좋을까?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걸 서술형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심플하게 쓴다고 하면 7번의 첫 번째 케이스가 이번 문제 한정이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평사잖아. 그리고 대각선 하나 그려져 있지. 이거 중선이야. 여기도 중선이잖아. ABCD로. 그러면 여기가 F면 이 F라는 점이 뭐야? F는 누구의 무게중심이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맞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점 C에서 선분 BC로, 선분 AB로 중선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만나는 교점을 G라고 하자. 여기가 G.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삼각형 HF가 삼각형 GBF랑 넓이가 똑같고 얘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6분의 1이 되는 거 알고 있지? 확인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삼각형 ABF의 넓이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분의 1이야. 맞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각형 ABCD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야. 확인돼요? 네. 왜 6분의 1이야? 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자른 게 삼각형이지. 삼각형 ABC 자체가 사각형 ABC 넓이의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6분의 1 곱하기 사각형 ABC잖아. 그렇게 그냥 간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야. 그래서 넓이 얼마? 10. 이렇게. 넓이가 60이라고 나왔으니까. 확인됐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은 영역이 여기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림이 바뀌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는 거야.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건데 중선을 그려. 대각선도 똑같아. 그리고 얘가 2. 여기서 중선 하나 더 그려. F. 확인돼? 선 이어. 이 넓이 찾으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 PQ? 이렇게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각형 ABC의 넓이는 60이라고 똑같이 가져가 보자고. 얘 서술형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써볼래? 닮음을 써서 삼각형 ABF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APQ의 넓이를 빼는 쪽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사각형 ABC 넓이가 똑같이 60이야. 그러면 삼각형
AB의 넓이랑 삼각형 AEC의 넓이랑 삼각형 ACF의 넓이랑 삼각형 AFD의 넓이가 전부 다 어때? 같지? 중선이니까. 그러면 얘가 누구로 넓이로 똑같아? 사각형 ABCD의 넓이에 얼마야? 4분의 1. 이런 식으로 식 자체를 축약시켜버려도 돼. 원래는 이걸 축약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사각형 ABC 넓이의 2분의 1이다. 그리고 다시 2가 중선이기 때문에 삼각형 AB랑 삼각형 AEC의 넓이는 ABC 넓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거든? 근데 요 정도 축약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 결국에 AEF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사각형 ABCD 넓이의 뭐가 됩니까? 2분의 1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30 찾은 거야. 확인되니? 이때 점 P가 정체가 뭐야? 점 P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 마찬가지로 점 Q는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 이므로 무게중심 G에 G라고 하면 안 돼. 무게중심이라고 써야 돼 또.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 선분 AP 대 선분 AE가 선분 AQ 대 선분 AF랑 똑같이 2대 3이야. 이렇게 나와줘야지. 2대 3, 2대 3. 무게중심이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각형 APQ랑 삼각형 AEF가 뭐야? 닮음이죠. 무슨 닮음이야? 지금은? SAS 2대 1인 걸 그냥 우리가 찾아버렸잖아. SAS 닮음이므로 넓이의 비는 1대 4겠구나. 확인돼요? 닮음비가 왜 넓이의 비가 1대 4야? 닮음비가 2대 3이니까 넓이의 비가 4대 9가 돼야지.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사각형 PQFE의 넓이는 삼각형 AEF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 9개로 나눈 것 중에 5개 가져가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왜 9분의 5야? 이 위에 게 4니까 밑에 전체가 9고 얘가 5겠지. 그래서 9분의 5. 그래서 정답 마지막. 이렇게 나오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가도 돼. 여기 넓이 하나를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이 넓이 하나를 S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넓이가 똑같은 S들이 이렇게 다 있겠지. 이걸 다 밝혀서 쓰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서술형으로 풀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이걸 S라고 또 바꾸는 과정들이 다 필요하고 그걸 다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문제 안 나올 거니까 요 정도 복잡하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야. 이건 아마 거의 보기 힘들 거야.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다. 됐습니까? 네. 좋아. 자, 그럼 뒤로 넘겨서 9번하고 10번. 특별한 거 없죠? 닮음비 똑같이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이때는 도형이 아니잖아. 꼭지점도 안 나오잖아.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써야 될까? 이때는 꼭지점을 일일이 하나씩 다 부여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말 좀 해줘. 어떻게 쓸 거야? 이럴 땐 담긴 물과 물통이 닮음이다 라고 접근을 해도 되겠지? 확인돼요? 물과 물통이 서로 닮음의 관계고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다 정도로만 해도 아마 유하게 넘어가실 거야. 근데 만약에 유하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깐깐하게 보시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9번 문제 풀이 과정에 나왔어. 보조선을 그려서 닮음이수 직각삼각형 구하라고 나왔지? 지금처럼 보조선을 직접 그려서 꼭지점에 이름 다 부여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봐라. 확인됐죠? 네. 자, 그럼 뒤로 넘겨. 두 번째, 확률 일반. 여기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 보란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가지수로 몇 가지 해서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자, 3, 4번. 특별한 거 없죠?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은 3번 문하고 4번 문제가 옛날에 확률 경우의 수 문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되게 단골 문제로 나왔거든? 이 문제가. 어떤 식의 문제냐면 지금 보면은 흰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 검은 구슬 X개죠. 구슬을 한 개 꺼낼 때 흰 구슬의 확률이 4분의 1이면 검은 구슬이 몇 개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구하면 돼.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직접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가 3 더하기 4 더하기 X지. 그거분의 3이지. 그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자주 나왔다고 그랬잖아. 한 걸음을 더 나갔어. 어떻게 나왔냐면 흰 구슬을 꺼내는 게 4분의 1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안 주고 3개, 4개, X개가 있거든? 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졸렸어? 졸린 줄 알았지. 3개, 4개, X개가 있거든? 근데 거기다가 구슬을 더 넣어. 네. 뭐 흰 구슬을 3개 더 넣으면 확률이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아니면 흰 구슬을 뭐 Y개 더 넣으면 확률이, 뭐 검은 구슬을 Y개 더 넣으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2개를 만들어 버리거든? 변수를 2개가 되게? 그럼 그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아. 2개의 확률을 다 만들어 놓고 연립방정식 풀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써내려 간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집중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6번. 뭐 특별한 거 없죠? 동물 카드 나와 있는 거니까. 대신에 그거 잘 봐야 된다. 문제를 읽었을 때 다시 집어넣는 복원이냐, 다시 빼는 비복원이냐.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문제 중에 언급을 해주세요. 두 번째 확률을 찾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구슬이 있는데 하나를 확인하고 빼버릴 거야. 검은 구슬 뭐 3개, 흰 구슬이 7개가 있어.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을 찾으래. 2번 다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검은 구슬 나올 확률 얼마야? 10분의 3이지. 검은 구슬 3개니까 10분의 3. 근데 꺼낸 구슬을 확인하고 버릴 거야. 그럼 두 번째 검은 구슬이 또 나와야 되잖아. 나올 확률은 9분의 2로 바뀐다. 왜 9분의 2야? 검은 구슬 한 개를 뽑아서 버렸으므로 라는 내용을 같이 꼭 언급을 해주라는 얘기야. 알겠죠? 만약에 다시 집어넣으면 구슬을 다시 집어넣었으므로 전체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더 써주냐 안 써주냐로 감점 여부가 다시 갈릴 거다. 자, 그러면 9번하고 10번 자유투 성공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9번하고 10번은 분할금 분배잖아. 케이스 다 나누라 그랬지? 맞아? 다 나누고 써야 돼. 그러면 지금 2점 이상 받아야 된다잖아. 2번 연속 성공을 하면 3점을 주고 2번 연속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한 자유투는 한 개에 1점을 준다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쓸래? 2점 이상을 받는 경우는 2점 이상 그냥 받으려면 2점 이상 받으려면 1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해놓고 표를 그려버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성공, 성공. 2번 실패, 성공, 성공이잖아. 3번 뭐야? 성공, 실패, 성공해도 되잖아. 이거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경우 다. 그리고 1번의 확률은 1의 확률은 산수 쭉 2의 확률은 쭉 3의 확률은 쭉 어차피 우리 1, 2, 3번 다 해놨잖아. 맞죠? 그래서 최종 확률은 이거 3개 더한 거 정답으로 적으면 돼. 이렇게 나오면은 깔끔하지 뭐. 알겠죠? 네.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 확률 문제 나올 때 지금처럼 케이스가 아니면 분할되는 경우들은 전부 다 적어주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점 여인 안 나온다. 자, 그럼 그 뒤로 나오면 다시 또 도형의 닮음 시작이죠. 특별한 거 있을까? 1번 문제. 닮음 이거 다 찾아야 되지? 이거는 우리 기본에서 오늘 했던 거랑 똑같잖아. 단지 그림이 더 복잡해진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3, 4번.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요? 닮음이 되는 애들 찾아서 닮음이 비교하시면 되겠죠? 찾는 거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5번, 6번. 무게중심이라고 아예 언급을 했죠? 그럼 이번 문제 이거 어떻게 풀래? 우리? 보조선 그릴 거 아니야? A에서 G를 지나가는 선 하나, A에서 G''를 지나가는 선 하나, 맞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닮음인 거 이용해서 문제 풀 거잖아. 그러면 보조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점 A에서 점 G를 지나는 보조선, G''를 지나는 보조선을 각각 그려라. 그리고 BC와 만나는 교점을 EF라 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니네 답안지 보면 나오듯이. 선생님 맨날 그림 그릴 때, 야, 보조선 그려? 하고서 그리잖아. 그럼 보조선을 그린다라고 말로 써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점 P, E 이런 식으로. 알겠죠? 아니면 그렇게 말로 하기가 싫잖아? 그럼 이런 방법도 있어. 뭐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 답안지에. 왜 꺼졌어? 답안지에 그림을 하나 그려. 그리고 써. 다음과 같이 보조선을 그린다. 그리고 그림 밑에다 그려놓고 점의 꼭지점에 이름까지 거기다 다 적어버려, 그냥. 난 이 그림으로 쓸 거다. 라고 그냥 선언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말로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버리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써도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은 축척에 대한 문제잖아요. 축척에 대한 게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림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축척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축척은 분수로 나오잖아. 그럼 분모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원래 길이, 실제 길이, 실제 길이, 그 다음에 분자가 지도상에 나와 있는 길이. 그래서 그 단위 변환까지 잘 신경 써줘서 문제 풀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9번하고 10번 마찬가지로 그냥 뭐 하면 돼요? 닮은비 비교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1, 2번 주사위 던지는 거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지? 대신 주사위 던질 때 문제 잘 봐라. 정사면체 주사위인지 정팔면체인지 정육면체인지. 그것 때문에 또 선생님 1부터 6까지라고 계산했어요. 정사면체인지 몰랐어요. 혹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0부터 시작하는 줄 몰랐어요. 문제마다 다 다를 거야. 어떤 주사위 0, 1, 2, 3으로 된 정사면체 주사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 생각해야 돼. 그 다음 3번하고 4번. 뭐 좌표 평면에서 함수의 관계식 만드는 거야. 뭐 숫자 대입해서 하나씩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거 없죠? 자, 그 다음 5번하고 6번.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야, 대표 뽑는 거 우리 전부 다 뭐 했어? 퍼뮤테이션으로 막 문제 풀었지? 서술형에 쓰면 안 된다. 5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럼 서술형에다 OP는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해서 딱 써버리면은 OP가 뭔지 설명을 하고 시킬 거야. 혹은 감점을 줘버려서 니네가 쫓아갈 거라고. 그럼 가서 니네가 그게 OP가 뭔지를 설명해 내야 되거든? 할 수 있겠냐? 자신 있으면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같은 문제 만약에 5명 중에 2명을 뽑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5명 중 2명을 뭐 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할 거지. 이게 OP잖아. 맞죠? OP를 말로 써. 그리고 5 곱하기 4는 20.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들어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걸 항상 뭘로 썼어? 야, 순서로 나열하니까 OP이지? 산수의 정답 뭐야?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이 OP를 그냥 말로 나열해서 쓰고 계산 정답. 이렇게 가버려.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5C3 말로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5명 중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뽑음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뭐 하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 그래서 정답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기호로 썼던 얘네들을 그냥 말로 쓴다, 바꾼다. 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감점률은 안 나올 거예요. 혹은 학교 선생님이 아마 감점을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미리 사정공지 할 거야. 그러면 그 사정공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완전 멀쩡해? 옆에 정혜 좀 쳐다보고 좀 달래줘라요. 아까부터 계속 졸더라요. 자, 7번하고 8번. 메론맛, 복숭아맛, 사탕. 이거 뭐 하면 돼? 전체 경우에서 따로 찾고 메론 맛이 나올지 복숭아 맛이 나올지 각각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 특별한 거 없고 얘가 마찬가지로 딱 그거네. 보면은 지금 뭐야? 첫 번째에 사탕을 꺼내고 두 번째에 꺼내고 세 번째에 또 꺼내는데 꺼낸 사탕 다시 안 넣죠? 비보건이지? 그러면 다시 넣지 않으므로 전체 개수가 뭐 예를 들어 딸기 맛을 처음에 꺼냈어. 딸기 맛의 개수가 하나 빠짐으로 딸기 맛 몇 개, 전체 개수 몇 개로 바뀜. 그래서 두 번째 확률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처럼 이제 주사위 던져서 부루마블 하는 게 놀이잖아. 이런 거 나오면 만약에 점 A에서 출발을 해서 점 P가 지금은 2에 오게 될 확률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2에 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오거나 10이 나오거나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아까 표 그리듯이 첫 번째 4, 두 번째 10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4가 나오는 경우의 수, 확률 각각의 경우로 문제에 맞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같이 써주시면 뭐 특별한 문제 없어. 다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거까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40문제인데 이거 집에서 해. 지금 하지 말고. 네. 알겠죠? 그럼 지금 뭐 할 거냐면 우리 숙제 온 거 있지 기본. 확인 좀 하자. 그래서 하나씩 확인 받으면서 확인하고 정리합시다. 네. 알겠죠? 네. 좋아.